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보존을 위해서 같이 살펴봤었던 이제 지율 스님이 했었던 그런 단식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했던 바, 또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의 남긴 그런 어떤 의미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가 이렇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이런 것들이 바로 야생생물종들이 멸종하게 되는 그런 이제 큰 원인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먹이 감소 및 불법 포획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불법 포획에 의해서 이제 멸종위기에 처한 그런 사례를 갖다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무심코 그것도 우리들의 이제 욕심이겠죠. 가을이면은 도토리 주스러, 밤 주스러 많이들 이제 산으로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야생생물들의 먹이거든요. 그렇죠? 다람쥐, 청설모 또는 이제 그 위에 먹이사슬로 봤을 때 그 위에 어떤 이제 야생생물들의 먹이인데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채취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먹이를 갖다 이제 뺏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갖다 가져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특히 우리나라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 기온 현상에 의해서 어느 때는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굉장히 추위가 며칠 동안 지속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폭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리게 되면은 결국은 먹이를 갖다가 찾기 어려운 야생생물들이 민가로 내려오거나 이제 또는 먹이를 갖다가 찾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굶어 죽거나 동사하거나 이런 이제 경우를 갖다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이 어떻게 된 게 너무 욕심이 많은 모양이죠. 바로 이러한 시기에 민가를 갖다 내려오거나 먹이를 찾아서 이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야생생물들을 갖다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또는 이제 덫을 놓거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불법 포획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야생생물들이 생존 위기에 이제 처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반달가슴곰도 그런 그 피해를 갖다 이제 받게 되고 그렇지만 고라니가 되든 사냥이 되든 너구리가 되든 이런 아주 근거 없는 야생동물들이 어떤 건강에 좋다 또 강장 효과에 좋다 이러한 효과들을 갖다 맹신을 해서 그래서 불법 포획을 하고 결국은 또 이제 이제 먹게 되고 이제 그러한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야생생물들 갖다가 개체수를 줄이게 되고 결국에 와서 이제 멸종하게 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 포획이나 밀렵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제 겨울에 많이 자행이 되는데 올무라든가 덫이라든가 포획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 또 밀렵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독극물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여기저기다 놔가지고 먹이에다가 놔가지고 죽이거나 또는 전기 충격. 이건 이제 물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충격을 갖다 주어서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제 몰살을 갖다 이제 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그 결과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가져오게 되잖아요. 바로 겨울에 특히 밀렵을 하거나 또 야생생물들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진짜 비열한 그런 행동을 갖다 하는지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겨울산에서 먹이가 부족해 산을 헤매는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한 밀렵이 기승입니다. 곳곳에 설치된 밀렵 도구에 사냥 같은 천연 기념물까지 희생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깊은 산속 어린 사냥이 발버둥칩니다. 쇠사슬로 된 올무에 걸린 겁니다. 나이는 겨우 1살쯤. 다리를 올감했던 올무를 풀어주자 재빠르게 도망칩니다. 다시 이 산을 찾았습니다. 해발 165m, 경사도 60도가 넘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 보니 야생동물에겐 최적의 서식지입니다. 가파른 산 초입, 고라니 사체가 놓여 있습니다. 날카로운 도구에 잘렸습니다. 주변에선 다른 동물의 사체 일부도 나옵니다. 밀렵에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나무 사이에서 올무가 발견됩니다. 올무는 모두 새것,
최근 한 달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야산 곳곳에는 야생동물들을 잡기 위한 올무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한번 올무에 걸리면 야생동물이 자력으로 빠져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기가 목이 걸렸으면 여기다 같이 있어요.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야생동물을 노린 겁니다. 2월달이면 한창 이제 먹이가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지대로 이동이 많은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변에 이동이 잦은 지역에다가 올무를 이제 설치하는 거죠. 전문 밀렵군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풀로 묶어놨지, 그 다음에 이것도 풀로 묶어놨지. 올무에 안 걸릴래 안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수거된 밀렵 도구는 3만 6천 개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네, 이렇게 올무라든가 덫에 의해서 희생이 되는 그런 그 야생생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뭐, 여러 번 봐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가 이제 금지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갖다 위협하는 올무 사용 금지. 이제는 이거 이제 걸리면 바로 법에, 이제 의해서 심판을 갖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유해 야생동물 포획 도구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다시 바꿔서 개정을 해서 고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2019년 12월 26일. 뭐, 한 석 달 정도밖에 안 됐죠. 올무 사용을 갖다 전면 금지하도록 했어요. 불법적으로 사용을 해서 반달가슴곰이라든가 사냥이라든가 또는 여우, 이런 이제 피해 사례를 갖다 이제 반영을 했고요. 요 올무의 경우에는 유럽의 경우에는 한 5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올무를 갖다 사용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4개 주에서는 올무 사용 전면 금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다 걸리면은 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이제 금지했다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올무. 이거에 의해서 조금 전에도 나왔었던 이제 화면이지만 이렇게 뭐 잘리거나 또 꼼짝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통스럽게 또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럽게 며칠 동안 그러다가 이제 굶어 죽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전면 금지하도록 그렇게 바꿔서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야생 생물종들이 멸종을 하게 되는, 없어지는 이제 세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바로 환경오염이에요.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물종의 이제 사멸이에요. 특히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이 이제 어류들이에요. 그래서 수질오염에 의해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다는, 떼죽음 당했다는 그런 이제 그 보도는 여러분들도 여러 번 이제 접했을 텐데요. 월요의 주요 서식 환경은 이렇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청정하고 안정된 그런 이제 숲에 맑고 차가운 산간 계곡들, 굉장히 1급수로 되어 있는 이런 계곡뿐만이 아니라 또 들판이라든가 들판을 갖다 이제 흐르게 되고 하천들이 또 도심을 갖다 통과하게 되고 이런 이제 하천들이 다양하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환경에 맞게 그렇게 이제 적합한 어류들이 이제 생존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댐은 댐대로, 저수지는 저수지대로 그런 환경에 적합한 그런 이제 적응이 된 그런 어류들이 이제 생존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서식 환경에 적합한 수상 생태계를 갖다 이제 이루면서 그 수상 생태계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이제 어류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산간, 계곡 등 청정 지역의 경우에는 1급수에서 사는 이제 어류들,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금강모치라든가 또는 뭐 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급 지표 이제 종인데요. 바로 그러한 이제 어류들이 서식을 하게 되고, 또 비교적 오염에 적응된 도심하천들, 도심하천들 같은 경우는 깨끗하다라고는 이제 최근에 많이 개선이 돼서 깨끗하다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어느 정도는 오염이 되어 있는 아스팔트라든가 도시 하수가 일부 섞이거나, 지금은 이제 하수하고 우수하고는 이제 분리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 물질들이 섞여 들어가서 그래서 하천에도 이제 조금 오염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적응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붕어라든가 잉어 같은 경우는 완전히 1급수가 아니더라도 살 수가 있어요. 또 피라미라든가 이런 경우도. 그래서 도심 하천의 경우도 이제 거기에 적응이 된 이제 어류들이 살고 있지만은, 여기에 급격한 변화가 올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나오는 거지만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결과를 갖다 초래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물고기라든가 어류들이 서식을 하는데 방해하는 요인들이 결국은 이제 뭐냐면 가정이라든가 또는 공장에서 이제 배출되는 산업폐수들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염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더운 날씨들이 지속되게 되면은 수온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게 되잖아요. 특히 도심이라든가 이런 들판을 흐르는 경우에는 수심이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온도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산소가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죽거나 또는 그동안 이제 하천 바닥에 쌓였었던 퇴적물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막 뒤집어지면서 그런 퇴적물들, 오염물질들이 같이 뒤섞여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천에 이렇게 이제 환경을 갖다 이제 바꾸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유기물들에 의해서 이제 죽거나 이런 이제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천들이 오염이 됐을 때, 그랬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갑자기 오염이 되고 그런 이제 환경들이 변했을 때는 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그런 사례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를 갖다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오염물질이 흘러드는 바람에 도심 하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극심했던 가뭄에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또다시 터졌습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거품이 하천을 뒤덮었습니다. 마치 세제를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여기저기 떠다니고 한쪽에선 건져내기 바쁩니다. 어른 팔뚝만한 잉어도 발견됩니다. 당직자 통해가지고 네. 이제 바로 이쪽으로 현장으로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애들 많이 힘들었어요. 안타깝네요. 비단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이 거품으로 가득했던 곳보다 조금 더 상류 쪽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굴다리 밑에서 뿌옇게 변해버린 물들이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하천으로 끊임없이 흘러들고 있습니다. 주변 2km 구간에서 건져낸 물고기만 100여 마리가 넘습니다. 조사 결과 오염물질은 섬유 유연제를 만들 때 쓰는 첨가제인 계면 활성제였습니다. 부근에 있는 세제 제조업체에서 원액이 비물관을 타고 하천으로 새어나온 곳으로 추정됩니다. 주동 도서관은 그 섭이 파이프 연결해주는 중간에 그 빠킹이 있잖아요. 그 가스켓이 노후돼가지고 그게 이제 먼저 새가지고 새고 있더라고요. 환경당국은 오염된 물시료를 채취해 수질 검사를 벌이고 있으며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누출 양과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이렇게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관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었던 그런 이제 패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화돼서 갑자기 거기서 이제 오염물질이 흘러나오거나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도 갑자기 그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질 오염의 대표적인 이제 사례를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떼죽음을 갖다가 당하게 하는 그런 이제 요인으로 이제 작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환경 오염은 또 다른 생물종들, 특히 오염에 취약한 것이 이제 곤충류들이거든요. 곤충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꿀벌이에요, 꿀벌. 그런데 이 꿀벌이 없으면은 한 70% 정도가 되는 그런 이제 식물들이 번식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사람이 먹는 그런 이제 식품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다 이 꿀벌들의 이 수분에 의해서, 수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꿀벌들도 마찬가지 환경오염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지금 이제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인위적이 되든 혹은 인위적이 아닌 그런 이제 그 비의도적이 되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커다란 이런 어떤 생물종들의 멸종 위기를 갖다 초래할 수 있다는 이제 사례인데요. 한번 요 꿀벌은 어떠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혀를 내민 채 비틀대는 꿀벌들입니다. 약 3주 동안 벌통 안에서 자랐지만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죽음을 맞습니다. 바닥엔 꿀벌 사체가 가득합니다.
공장 자체가 새카맣고 이 벌 자체 썩는 냄새가 날 정도였으니까요. 작년에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농가는 66곳, 폐사한 꿀벌은 1억 800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농가들은 독성이 있는 사료 때문이다. 업체는 농민이 잘못 키운 거다. 주장이 엇갈립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날아다녀야 할 꿀벌들이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죽은 벌들도 수북합니다. 지난해 1월과 2월 사이 전국 각지에서 촬영된 장면입니다.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는 전국적으로 66곳입니다. 지난해 최소 1억 800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농민들은 한 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사료를 먹였다가 이렇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공동 구매했는 사료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농가에서 스스로 이게 다시 다른 화분으로 대용 화분으로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는 피해가 없어졌지. 농민들은 지난해 2월 서울대에 시험해달라고 의뢰했고 사료에서 제초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정부 인정기관의 시험에서도 독성 물질인 할록시포프와 이산화황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독성 물질이 나온 건 유감이지만 사료 때문에 벌들이 죽은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농약이 오염된 벌인데 그것이 아주 미세해요. 그리고 지금도 실험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농민들이 벌을 잘못 키운 탓이라고도 했습니다. 봄철에 너무 일찍 추운데 생겨난 이상 증세 아닌가. 이런 책임 공방이 수개월 이어졌고 결국 몇몇 농가는 꿀벌이 태어나는 올해 1월과 2월 사이 직접 시험을 했습니다. 해당 사료를 넣은 벌통과 그렇지 않은 벌통을 비교했습니다. 전남 진도의 한 양봉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이 해당 사료용 화분을 공급한 벌통인데 이쪽을 보시면 벌들의 사체가 다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기 벌들은 움직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벌은 이것처럼 혀가 안 나오고 이것도 나오네. 죽었잖아요. 다른 업체의 사료를 공급한 벌통에선 자라날 꿀벌이 촘촘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본 농민들은 이제서야 상황을 외부에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그때는 이 업체에서 조용히 해달라. 조용히 해달라고 자꾸 원인이 규명되면 우리가 다 보상해줄 겁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이거는 이제 꿀벌의 먹이가 이제 오염돼가지고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상이잖아요. 이렇게 수질 오염뿐만이 아니라 어떤 먹이라든가 조금 오염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취약한 생물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기울이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게 뭐냐면은 바로 네 번째로는 외래종 도입으로 인한 피해예요. 외래종 도입으로 인해서 기존에 정착하고 있었던 토착 생물종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멸종해가는 이제 그런 사례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외래종을 갖다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이제 요거는 제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수정이 이제 덜 됐네요. 외래종 도입 배경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황소개구리라든가 또는 어떤 뉴트리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식용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도입을 했었던 것들이죠. 그리고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죽을 갖다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 블루길이라든가 베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식용을 위해서 이제 도입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내는 효과가 기존의 토착 생물종들을 갖다가 마구 잡아먹고 또 그런 이제 피해들이 굉장히 이제 큰 거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가시박이라고 하는 이제 식물도 있는데, 가시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번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박이라든가 또는 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서 그래서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들여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필요 없게 됐었던 그런 이제 식물종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이제 번식을 하면서 이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래종에 의한 이제 피해 사례들이 바로 어류의 경우 블루길, 베스 이런 것들이고요. 또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또는 붉은 기거부 이런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시박이라든가 돼지풀들, 또 미국 자리공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얘는 뭐냐면 우리가 늦은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름에 한창 예쁜 노란 꽃을 피우는 게 있어요. 어딜 가도 비슷하게 많이 피는데요. 이게 이제 코스모스 같아가지고 봄 코스모스, 여름 코스모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면 이제 큰 금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동에도 지금 많이 퍼져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지금 외래종으로서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종들이에요. 한번 이 외래종 유입종들이 이제 주로 피해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붉은 기거부, 뉴트리아, 왕우렁이, 그리고 황소개구리죠, 베스, 블루길 같은 이제 이런 종들인데요. 얘네들은 지금 분류를 해보면 포유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서, 파충류, 그리고 식물류까지 굉장히 종류가 많고, 이 종류는 전부 적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만 한 20종 정도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뉴트리아, 황소개구리부터 시작해서 베스라든가 꽃매미, 돼지풀, 가시박,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다 보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종들이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뉴트리아, 아까 쥐처럼 생겼는데 아주 큰 녀석이죠. 붉은기 거북이라든가 단풍잎 돼지풀. 그리고 요 가운데 보이시는 미국 숙부쟁이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저게 우리나라 꽃 들국화라고 해요. 구절초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아니고 미국 숙부쟁이에요, 저것도. 그리고 여기 이제 영국 개끈풀이라든가 개줄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갯벌에서도 지금 서식을 하면서 피해를 갖다 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중국에서 뉴토리아, 특히 베스, 가시박 등 외래종과의 전쟁을 벌이고 큰 있습니다. 금계국에 대한 극장 행정 때문에 생태계 파괴 그리고 예산 행정력 낭비가 극심한데요. 최근 집중 보도하고 있는 큰 금계국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0년대 도입돼 국내 하천에 정착한 베스, 북미 원산지로 식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가시박, 강한 번식력으로 국내 생태계를 무섭게 잠식하고 있는 괴물지 유토리아, 환경부 지정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입니다.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환경부와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뒤늦게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며 퇴치 작업에 나서고 있는 건데, 이렇게 외래종이 국내에 도입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경상북도에서만 해마다 2억 원 넘게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에 쓰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더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큰 금계국을 들여온 일본은 생태계 교란 위험성을 연구해 이미 10년 전부터 퇴치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연구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큰 금계국의 위해성에 대한 부분들의 연구를 시도하고 또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종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행정적인 방안들이 만들어져요. 단연생으로 정확한 수명이 알려지지 않은 큰 금계국은 뿌리로 왕성하게 번식을 하는 데다 하나의 뿌리에서 여러 갈래의 줄기약꽃이 자라나 토양을 뒤덮어버리는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한 식물입니다.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에는 큰 금계국이 자리를 잡으면 토종, 희귀식물은 물론이고 동물들까지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큰 금계국은 가시박기나 돼지풀보다는 훨씬 한국 생태계에 위협적입니다. 이거는 열애의 살이고 한 곳에 자리 잡으면 자리를 비켜주지 않기 때문에. 보기에 좋다는 이유로 너도 나도 전국에 심어놓은 외래종 큰 금계국. 생태 환경에 대한 무지함이 부른 현상으로 서둘러 생태교란 외래식물 지정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우리가 무분별하게 들여온 그런 이제 동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식물, 우리가 큰 금계국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영동에도 많습니다. 요것도 한번 우리 한번 기회가 되면
전부 제거하러 같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어떤 좋은 수업이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이 생물종 멸종의 그런 요인이 뭐냐면 기후 변화예요.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물종들이, 특히 생물종 중에서 식물종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요, 서식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식물들이 북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화식물을 포함해서 저지대 난대성 식물들이 지금 점점 북상을 하고 있어요. 저쪽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거는 이제 우리가 먹는 이제 그 식품들이에요. 대파라든가 유채라든가 또 고구마라든가 이런 재배지가 점점 북상을 하고 있고요.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자운형부터 시작해가지고 광대나물이라든가 큰 개불알꽃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식물들도 점점 북상하고 있어요. 난대성 식물이에요, 다 저런 것이. 그리고 이제 멸종해 가는 그런 이제 사례가 뭐냐면은 온난화에 의해서 산꼭대기까지 이제 따뜻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산꼭대기는 그 온도가 떨어지니까는 예를 들어서 한라산이라든가 지리산 같은 경우에 이제 한대성 식물들이 이제 생존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여기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구상나무 같은 경우가 지금 점점 한라산이라든가 또는 지리산 같은 데서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날이 따뜻해져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점점 문제가 되는, 생육이 곤란해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거는 뭐냐면 상록 화렵수예요. 1년 내내 푸르게 자라는 화렵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철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의 북방 한계선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 밑에 남해안만 해도 뭐 동백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1년 내내 거의 푸른데요. 여러 그 식물군들이 저렇게 이제 한계선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과일들, 이런 것들도 재배지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가 유명했었잖아요. 이 사과는 대구뿐이 아니라 지금 춘천까지 올라갔대요. 춘천 양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포도 같은 경우도 우리 영동을 중심으로 해서 김천이라든가 이런 데 재배됐었던 것이 지금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갔어요. 파주니, 뭐 포천이 이런 데까지도 올라갔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메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 화천 이런 데서 재배가 될 정도로 굉장히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서식 식물종의 변화를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온도에 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이제 생물종이 있는데, 특히 그렇게 이제 온도에 민감한 생물종이 바로 뭐냐면은 어류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지금 난대성 어류들, 따뜻한 열대성 어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관찰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 동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제주 바다엔 아열대 물고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제주 바닷속 생태계가 크게 변하고 있는 건데요. 조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종 어종인 자리돔 사이로 아열대 어종인 범돔과 두 줄 촉수 등이 무리지어 다닙니다. 역시 아열대 어종인 노랑 거북복과 말미잘과 공생하는 샛별돔도 2m를 잡았습니다. 필리핀과 일본 오키나와 바다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물고기들입니다. 제주도 남부 해역에서 출현하는 것들이 이제는 제주도 전역에 확산돼서 분포하고 있고, 또한 해마다 그 개체수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국립아열대수산연구센터의 최근 3년 동안의 조사 결과 제주 연안의 아열대 어류 출현율은 50%를 넘어섰습니다. 토종 해삼인 나무삼 옆에선 따뜻한 수원에서만 자라는 흑해삼이 발견됩니다. 동남아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흑해삼이 제주도 문섬이나 범섬이나 특히 화순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감태와 모자반 같은 해조류가 자라던 곳에는 말미잘과 거품 돌산호 등 열대성 생물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제주 바다 수온은 같은 기간 전 세계 수온 상승의 3배인 1.5도나 올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는 2100년쯤에 23도까지 치솟아 일본 오키나와 해역과 비슷해질 제주 바다에는 아열대 어종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조강섭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야생생물 그 멸종 후보군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렇게 야생생물이 멸종을 하고 그러한 요소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자연환경을 갖다가 만들고 또 그러한 야생생물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